칫솔질만으로는 치아 표면에 이제 60%만 닦여요. 치석으로 굳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 소장입니다. 오늘은 치석이 생기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치석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는 크게 치관과 치근, 그리고 이를 감싸는 치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 가장 취약한 곳이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이 잇몸선과 그 아래에 이제 치은 열구인데, 이 부위는 칫솔모가 완전히 닿지를 않고 산소 공급도 부족해서 세균이 숨어서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에는 치아 표면을 덮는 얇은 그 단백질 막이죠. 그러니까 펠리클이 먼저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여기에 세균이 달라붙어서 세균막인 플라크가 형성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잡한 생태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세균막은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구강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당분이 반복적으로 공급되면 균형이 깨지면서 방어막이 오히려 치석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치아는 보통 pH 7 전후의 이제 중성 환경에서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가 돼요. 이런 환경에서는 세균막 안에서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균형을 이루어서 입안을 지켜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치아 표면에서는 이제 두 가지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치아 표면에 이제 칼슘과 인이 빠져나가는 탈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침 속에 있는 칼슘과 인이 이제 치아 표면에 다시 채워지는 재강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이 균형을 이루어서 치아는 스스로 보호되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고요. 당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이 균형이 쉽게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구강에 뮤탄스균 같은 그 산생성 세균이 당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포함해서 반복적인 당 섭취는 이런 세균의 증식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은 당을 대사해서 젖산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치아 표면의 pH를 5.5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치아의 바깥이죠, 범람질이 빠르게 약해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안쪽의 상아질은 pH 6.2 이하에서도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해진 그 치아 표면 위에서 세균막 속에 그 뮤탄스균이 합성하는 끈끈한 글루칸이라는 물질은 세균막을 더 안정적이고 두껍게 만듭니다. 그래서 탈회 과정에서 빠져나온 이 칼슘과 인이 세균막 구조 속에 달라붙어서 점차 굳어가고, 그래서 이게 치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치석은 단순히 보기 싫은 돌덩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균이 숨어드는 요새가 돼서 칫솔이나 가글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드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잇몸이 이미 서서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치석 표면에 달라붙은 세균은 그 리포다당질과 리포테이코산이라는 독소를 방출을 해요. 그래서 이 독소들이 잇몸 세포의 수용체에 의해서 침입 신호로 인식되고 염증 반응을 촉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그러면 면역 세포가 몰리겠죠. 그래서 잇몸이 붉게 붓고 가볍게 칫솔질만 해도 피가 나는 치은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균과 독소가 이제 치주인대와 치족골로 확산이 되면 여러 면역 세포가 이제 대거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강력한 염증 신호를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랭클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하는데, 이 랭클 단백질은 파골 세포를 활성화시켜요. 뼈를 부수는 세포인 거죠. 그래서 잇몸뼈를 갉아먹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리포테이코산은 기존에 존재하는 파골 세포의 생존력을 높여요. 그래서 치족골 파괴를 더욱 가속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뼈와 잇몸 구조 전반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치연 퇴축이 나타나고, 한번 줄어든 잇몸뼈는 자연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아가 시리거나 흔들리고 심하면 발치로 이어집니다. 치석은 스스로 냄새를 내지는 않는데 세균이 오래 머물면서 활발히 대사할 수 있는 터저를 이제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활동하는 세균 중에 특히 형기성 그라운성 세균은 그 황함유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황화수소나 메틸머갑탄 같은 그 휘발성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썩은 달걀이나 양파 냄새와 유사한 강한 악취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세균은 트립토판을 분해해서 인돌과 스카도를 생성을 하는데, 이거는 분변 냄새까지 더해서 구취를 더욱 복잡하고 강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치석 표면이 거칠고 다공성이어서 세균뿐만 아니라 커피, 차, 타르 같은 색소가 이제 쉽게 달라붙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색된 치석은 미간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자리 잡은 세균이 이제 끊임없이 악취물질을 배출해서 입냄새를 오래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치석의 거친 표면이 세균과 독소에 집이 돼서 잇몸에 이제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손상된 잇몸 조직을 통해서 그 세균
잇몸과 염증성 물질이 혈류로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균열증은 전신 염증 반응에 방아쇠를 촉발시킵니다.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이 혈관과 대사계인데, 이 염증은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촉발을 하겠죠. 그래서 신경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이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혈관에 이제 염증이 많게 되면 세포가 이제 인슐린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돼서 그 인슐린 저항증이 생기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혈당 조절을 방해를 해서 2형 당뇨병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세균과 염증 매개물질이 이제 혈류를 통해서 태반에 도달하게 되면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치주염으로 인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위장관 질환, 신경계 질환, 암 등 다양한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치석은 치아 표면의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구강염증을 전신으로 퍼뜨리는 만성염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석은 한번 굳으면 집에서 제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치석으로 굳기 전에 매일 세균막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좋은데, 이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보면 칫솔만 쓰는 것만이 아니라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표면에 이제 60%만 닦여요. 나머지 치아 사이나 잇몸선은 치석의 주요 발생지이기 때문에 치실과 치간 칫솔로 보완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은 단순히 입안을 상쾌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서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치약은 합성 계면활성제, 트리클로산, 과단 연마제, 인공향 착색료를 포함해서 이제 구강 점막을 자극하거나 범랑질을 이제 거칠게 만들어서 오히려 치석이 잘 달라붙게 할 수도 있으니까 성분 확인을 꼭 하셔서 치약은 고르셔야 됩니다. 가글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인데, 가글의 항균 성분이 세균막의 성장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살균은 유익균까지 제거를 해서 구강 균형을 이제 무너뜨릴 수가 있으니까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치석은 단순히 칫솔질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당순당과 탄산음료처럼 산도가 높은 음료는 세균막을 두껍게 하고 범랑질을 약화시킵니다. 또 흡연 음주, 카페인은 침 분비를 줄여서 이제 구강의 방어력을 떨어뜨리고요. 반대로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 산성화를 줄이고 칼슘과 인을 흡수하는 제강화를 도와서 치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보조요법을 보면 NAC가 있는데, N-아세틸시스테인이 세균막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 당단백질 결합을 끊어요. 그래서 치석의 시멘트를 약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NAC는 단순 복용보다는 입안에 오래 머무는 그 로렌지나 세정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에요. 양치 후 함께 쓰면 세균막과 치석을 억제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에리톨이 있는데, 세균은 포도당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 세균은 자에리톨을 포도당으로 착각해서 먹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분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균은 증식과 산생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끈끈한 글루칸도 충분히 만들지 못해서 세균이 치아에 달라붙는 접착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에리톨은 식후에 껌 형태로 씹을 때 침 분비를 촉진해서 산성 중화를 돕기 때문에 효과가 또 있고요. 근데 이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100% 자에리톨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베이킹소다가 있는데, 이 알칼리 성분인 베이킹소다는 그 세균이 만든 산을 빠르게 중화를 시켜요. 그래서 알칼리성 입자는 그 가벼운 연마 작용이 있어서 착색 제거나 치아 미백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면은 범랑질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에 타서 주 2회에서 3회 정도 가글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활성산소를 통해서 이제 형기성 세균을 억제를 하고 착색을 산화시키는데, 사용 방법은 3% 용액에 1:1 비율로 물과 희석을 시켜서 주 2회에서 3회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고, 잇몸염증이나 구내염이 있을 때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글 시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항균 허브나 이제 오일 플링이 있는데, 코코넛 오일에 클로브 티트리 오일을 섞어서 헹구면 이제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잇몸염증을 줄이는데 보조적인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 2회에서 3회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말했던 보조 방법들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사용법이나 주의점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석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제 생기는 게 아니죠. 대부분 오랜 기간 쌓이는 생활 습관의 결과물인데,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이나
음료수를 자주 섭취하면 구강은 산성 상태로 기울어지고 쇄근막은 빠르게 두꺼워져서 치석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실과 이제 치간 칫솔로 사각지대를 관리를 하고 식습관을 조절을 하고 피열대 보조요법을 병행하면 이제 치석의 축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먹는 것이 틀리면 약이 소용이 없고 먹는 것이 옳으면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